오빠. 내일 광안리에서 누군가를 만나야 해. 누구를? 오빠에게 말 안 했는데 내일 말하면 모두 다 끝날 것 같아. 미안. 어떤 여행은 평생의 추억이 되고 어떤 여행은 영원히 돌아오지 못하는 길이 됩니다. 2003년 가을, 부산 해운대에서 한 쌍의 신혼부부가 그렇게 사라졌습니다. 신혼의 기쁨도 잠시, 그들이 예약한 호텔 객실은 3일째 주인 없이 텅 비어 있었습니다. 사라진 기록들입니다. 오늘부터 여러분과 함께 나눌 이야기는 2003년 부산에서 일어난 신혼부부 실종 사건입니다. 20년이 지난 지금도 그들이 어디로 갔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2003년 10월, 대한민국은 가을의 정취에 빠져 있었습니다. 경제도 안정되고 거리는 활기찼습니다. 부산 해운대는 여전히 신혼부부들이 선호하는 여행지였습니다. 푸른 바다와 깨끗한 해변, 그리고 좋은 호텔들이 즐비한 곳이었습니다. 이준호 씨와 박수진 씨는 32살과 29살의 신혼부부였습니다. 이 씨는 서울에서 무역회사에 다니는 직장인이었고, 박 씨는 중학교 음악 교사였습니다. 두 사람은 그해 9월 결혼식을 올렸고 10월 초 늦은 신혼여행을 떠나기로 했습니다. 당시 기록에 따르면 두 사람은 2003년 10월 11일 토요일 부산행 KTX를 타고 출발했습니다. 서울역에서 출발한 시각은 오전 09시 20분경이었습니다. 두 사람의 가족들은 부산역에서 찍은 사진을 마지막으로 받았습니다. 행복한 미소를 짓고 있는 두 사람의 모습이었습니다. 이 씨 부부는 해운대 해변가에 위치한 한 특급 호텔에 3박 4일 예약을 해두었습니다. 호텔 기록을 보면 오후 14시 30분경 체크인을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프런트 직원의 기억에 따르면 두 사람은 특별히 이상한 점이 없었고 평범한 신혼부부처럼 보였다고 합니다. 그날 저녁 18시경, 이 씨는 서울에 있는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잘 도착했어요. 호텔도 좋고 바다도 예뻐요. 그것이 이준호 씨가 남긴 마지막 목소리였습니다. 박수진 씨 역시 친구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언니, 여기 정말 좋아. 내일 해변 산책하고 맛있는 거 먹을 거야. 시각은 18시 40분경이었습니다. 10월 12일 일요일, 두 사람은 호텔 조식을 먹지 않았습니다. 호텔 측은 신혼부부가 늦잠을 자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오후가 되어도 객실 청소 요청이 없었고 저녁이 되어도 객실에서 아무런 움직임이 없었습니다. 10월 13일 월요일 오전, 호텔 직원이 객실 문을 두드렸지만 응답이 없었습니다. 마스터키로 문을 열고 들어가 보니 객실은 깨끗하게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침대는 사용한 흔적이 있었고 욕실에는 수건이 개켜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의 짐은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여행 가방, 옷가지, 세면도구, 그리고 박수진 씨의 핸드백까지 모두 객실에 있었습니다. 호텔 측은 즉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부산 해운대 경찰서는 오전 11시경부터 수색에 나섰습니다. 가장 먼저 확인한 것은 호텔 CCTV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발견되었습니다. 10월 11일 토요일 저녁 19시 이후 두 사람이 객실을 나가는 모습이 포착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CCTV 기록을 보면 11일 저녁 18시 50분경 두 사람이 호텔 로비를 지나 엘리베이터를 타는 모습이 마지막이었습니다. 그 이후로는 어떤 영상에도 두 사람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호텔 비상계단 CCTV도 확인했지만
역시 아무런 흔적이 없었습니다. 경찰은 해운대 해변과 주변 상가를 수색했습니다. 혹시 두 사람이 산책을 나갔다가 사고를 당한 것은 아닌지 확인했습니다. 해안가와 방파제, 그리고 인근 공원까지 샅샅이 뒤졌지만 아무것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가족들에게 연락이 갔습니다. 이준호 씨의 어머니와 박수진 씨의 부모님은 급히 부산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들도 두 사람의 행방을 전혀 알 수 없었습니다. 이 씨, 어머니의 진술에 따르면 아들은 11일 저녁 전화해서 아무런 이상한 점을 보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경찰은 두 사람의 휴대전화 위치를 추적했습니다. 하지만 11일 저녁 19시 이후로는 두 전화 모두 꺼진 상태였습니다. 신용카드 사용 내역도 확인했지만 11일 이후 사용 기록이 없었습니다. 은행 계좌 역시 아무런 움직임이 없었습니다. 당시 언론은 이 사건을 크게 보도했습니다. 신혼부부 호텔서 흔적 없이 사라져 라는 제목의 기사가 각 신문 사회면에 실렸습니다. TV 뉴스에서도 이 사건을 다뤘고 목격자 제보를 요청했습니다. 이 사건이 주목받은 이유는 단순히 실종 사건이어서가 아니었습니다. 모든 짐을 두고 사라진 점, CCTV에 잡히지 않은 점, 그리고 신혼부부였다는 점이 사람들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평범해 보이는 신혼부부. 하지만 수사가 깊어질수록 그들의 삶에는 우리가 몰랐던 이야기들이 숨어 있었습니다. 지난 이야기에서 2003년 10월 부산 해운대 호텔에서 흔적 없이 사라진 신혼부부 이준호 씨와 박수진 씨의 실종 경위를 전해드렸습니다. 오늘은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두 사람의 과거와 주변 사람들의 엇갈린 증언을 살펴보겠습니다. 실종 사흘째인 10월 14일 화요일, 경찰은 두 사람의 직장과 지인들을 대상으로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이준호 씨가 다니던 서울 강남의 무역회사를 방문한 경찰은 예상치 못한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이 씨의 직속 상사였던 김모 부장의 진술에 따르면 이 씨는 최근 회사 내부 감사를 받고 있었다고 합니다. 해외 거래처와의 계약 과정에서 금액 처리에 의문점이 제기되었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액수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상당한 규모였다고 전해집니다. 김 부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대리는 성실한 직원이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몇 달간 표정이 어두워 보였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것 같았습니다. 회사 동료들도 비슷한 증언을 했습니다. 평소 밝던 이 씨가 결혼 전후로 말수가 줄고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졌다는 것입니다. 한편 박수진 씨가 근무하던 서울 송파구의 한 중학교에서도 조사가 진행되었습니다. 동료 교사들의 기억 속 박 씨는 학생들에게 인기가 많은 선생님이었습니다. 음악을 가르치면서 학생들과 소통을 잘했고 동료들과의 관계도 원만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박 씨의 친한 동료였던 최모 교사는 조금 다른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수진이가 결혼 준비 과정에서 많이 힘들어했어요. 특히 시댁과의 관계 때문에 고민이 많았습니다. 최 교사의 진술에 따르면 박 씨는 결혼 전 시어머니와 여러 차례 의견 충돌이 있었고 결혼식 준비 과정에서도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합니다. 경찰은 양가 부모님을 따로 만나 면담을 진행했습니다. 이준호 씨의 어머니 정모 씨는 며느리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수진이는 좋은 아이였습니다. 다만 요즘 젊은 사람들이 그렇듯 자기 주장이 강한 편이었습니다. 정 씨는 아들 부부가
결혼 후 경제적으로 독립하려는 것에 대해 섭섭함을 느꼈다고 했습니다. 박수진 씨의 어머니 윤모 씨는 조금 다른 입장이었습니다. 딸아이가 시집가서 많이 힘들어했습니다. 시어머니께서 자주 간섭하셔서 스트레스를 받았어요. 윤 씨는 딸이 신혼여행을 떠나기 전 전화로 엄마, 여행 다녀오면 치댁 문제 어떻게 해야 할지 상의하자고 말했다고 진술했습니다. 10월 15일 수요일, 새로운 목격자가 나타났습니다. 해운대 해변에서 작은 횟집을 운영하는 장모 씨였습니다. 장 씨는 10월 11일 토요일 저녁 20시경 자신의 가게에 신혼부부로 보이는 남녀가 왔었다고 진술했습니다. 장 씨의 기억에 따르면 그 커플은 조용히 회를 먹었는데 중간에 여성이 화장실에 갔을 때 남성이 전화를 받는 모습을 봤다고 합니다. 전화를 받더니 표정이 굳어지더라고요. 목소리도 낮아지고요. 하지만 그 커플이 이 씨 부부인지는 확실하지 않았습니다. 얼굴을 정확히 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경찰은 장 씨의 가게 근처 CCTV를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그 일대 CCTV는 고장난 상태였고 영상이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다만 장 씨가 보관하고 있던 신용카드 매출 전표를 확인한 결과 20시 10분경 결제된 내역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카드가 이준호 씨의 것인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같은 날 또 다른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해운대역 근처에서 편의점을 운영하는 박모 씨는 11일 밤 21시 30분경 다투는 남녀를 목격했다고 했습니다. 여자가 울고 있었고 남자가 달래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여자가 남자를 뿌리치고 걸어가더라고요. 박 씨는 그 장면이 기억에 남아 경찰에 제보했다고 합니다. 경찰은 이 두 목격담이 이 씨 부부와 관련이 있는지 확인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대와 장소만으로는 단정할 수 없었습니다. 당시 해운대에는 많은 커플들이 있었고 신혼부부도 여러 쌍이었기 때문입니다. 한편 이준호 씨의 회사에서 추가 조사가 이루어졌습니다. 경찰이 이 씨의 이메일과 업무 기록을 확인한 결과 실종 일주일 전인 10월 4일 해외 거래처로부터 이상한 이메일을 받았다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이메일 내용은 계약 조건 변경에 대한 것이었는데 회사 측은 그런 변경 요청을 한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이 씨의 동료는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그 이메일을 받고 나서 이 대리가 많이 당황하는 것 같았어요. 상사에게 보고하려 했지만 망설이더라고요. 하지만 이것이 실종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는 불분명했습니다. 박수진 씨의 학교에서도 한 가지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박 씨가 최근 학교 근처에서 낯선 남성과 이야기하는 것을 본 교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남성이 누구인지 무슨 이야기를 나눴는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수사가 진행될수록 두 사람의 삶은 겉으로 보이는 것과 달랐다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행복한 신혼부부처럼 보였지만 각자 스트레스와 고민을 안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실종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지는 여전히 의문이었습니다. 시간은 흘러가고 있었지만 두 사람의 행방은 여전히 오리무중이었습니다. 증언은 많았지만 확실한 것은 없었습니다. 추측은 있었지만 증거는 없었습니다. 모든 짐을 두고 사라진 두 사람. 하지만 객실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곳에는 우리가 놓친 단서들이 있었습니다. 지난 이야기에서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이준호 씨와 박수진 씨의 개인적 고민들과 주변 사람들의 엇갈린 증언을 전해드렸습니다. 오늘은
호텔 객실 조사에서 발견된 의문점들과 두 사람의 과거 행적을 더 깊이 살펴보겠습니다. 10월 16일 목요일, 경찰은 과학수사팀과 함께 호텔 객실에 대한 정밀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겉보기에는 평범하게 정돈된 객실이었지만 자세히 살펴보니 몇 가지 이상한 점들이 발견되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주목한 것은 침대 시트였습니다. 시트는 깨끗하게 정돈되어 있었지만 베개sit 하나가 사라져 있었습니다. 호텔 측 기록에 따르면 객실에는 베개가 4개 있어야 했는데 그중 하나의 베개십만 없어진 것입니다. 호텔 직원도 이를 이상하게 여겼지만 처음에는 세탁물로 보냈다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욕실에서도 특이한 점이 발견되었습니다. 수건 한 장이 젖어 있었는데 다른 수건들과 달리 바닥에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욕조, 배수구에서 긴 머리카락 몇 가닥이 발견되었습니다. DNA 검사 결과 박수진 씨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특별한 의미를 찾기 어려웠습니다. 이준호 씨의 여행 가방을 조사한 결과 옷가지와 세면도구 외에 업무 서류 몇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신혼여행에 업무 서류를 가져온 것이 조금 이상했지만 당시 회사 일로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서류 내용은 해외 거래 계약서였고 특별히 이상한 점은 없어 보였습니다. 박수진 씨의 핸드백에서는 지갑, 휴대전화 충전기, 화장품 등이 나왔습니다. 지갑 안에는 신용카드 2장과 현금 15만 원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이것은 두 사람이 계획적으로 도주했을 가능성을 낮추는 증거였습니다. 계획적이었다면 지갑을 두고 가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핸드백 속 작은 수첩에서 의미심장한 메모가 발견되었습니다. 10월 12일 일요일 14시 광안리 라는 짧은 메모였습니다. 광안리는 해운대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이었습니다. 경찰은 이 메모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궁금했습니다. 누군가와 약속이 있었던 걸까요? 경찰은 박수진 씨의 친구와 가족들에게 이 메모에 대해 물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그 약속에 대해 아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박 씨가 부산에서 누군가를 만나기로 했다는 이야기를 들은 사람도 없었습니다. 한편 호텔 측에서 제공한 객실 전화, 통화 기록을 확인한 결과 10월 11일 저녁 19시 25분경 외부로 전화를 건 기록이 있었습니다. 통화 시간은 2분 30초였습니다. 경찰이 그 전화번호를 추적한 결과 부산 지역의 한 공중전화였습니다. 누가 그 공중전화를 사용했는지 확인할 방법은 없었습니다. 다만 이 씨 부부 중 누군가가 그 전화번호로 연락을 했다는 것만 확인되었습니다. 왜 휴대전화가 아닌 객실 전화를 사용했을까요? 그리고 누구에게 전화를 한 것일까요? 이준호 씨의 회사 동료들을 추가로 조사한 결과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 씨가 실종되기 한 달 전인 9월 중순 회사 회식 자리에서 술에 취해 이런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요즘 너무 힘들어요. 모든 걸 내려놓고 어디론가 떠나고 싶습니다. 당시 함께 있던 동료는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그냥 결혼 준비로 스트레스 받아서 하는 말인 줄 알았어요. 설마 정말로 사라질 줄은 몰랐죠. 하지만 이것이 실종과 관련이 있는지는 불분명했습니다. 박수진 씨의 학교 동료 교사도 비슷한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박 씨가 결혼식 일주일 전 교무실에서 선생님, 결혼이 이렇게 복잡한 줄 몰랐어요 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당시 박 씨는 시댁과의 관계 때문에
많이 지쳐 있는 것 같았다고 합니다. 경찰은 두 사람의 휴대전화 통화 기록을 더 깊이 분석했습니다. 실종 전날인 10월 10일 금요일, 이준호 씨는 두산 지역 번호로 전화를 받은 기록이 있었습니다. 통화 시간은 5분 정도였습니다. 그 번호를 추적한 결과 부산의 한 모텔이었습니다. 경찰이 그 모텔을 강문에 조사한 결과 10월 초순경 이준호 씨와 비슷한 나이의 남성이 혼자 하루 묵고 간 기록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투숙객 명부에는 가명으로 적혀 있었고 그 사람이 이 씨인지 확인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이 정보가 알려지면서 새로운 의문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준호 씨가 신혼여행 전에 부산에 다녀온 적이 있었던 걸까요? 만약 그렇다면 왜 가족이나 아내에게 말하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그때 무엇을 했던 걸까요? 가족들에게 물어봤지만 아무도 이 씨가 신혼여행 전에 부산에 갔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회사에도 그런 출장 기록은 없었습니다. 만약 정말 이 씨가 부산에 다녀왔다면 개인적인 이유였을 것입니다. 한편 박수진 씨의 휴대전화 기록에서도 이상한 점이 발견되었습니다. 실종 3일 전인 10월 8일 수요일, 저장되지 않은 번호로 여러 차례 통화한 기록이 있었습니다. 그 번호를 추적한 결과 서울의 한 법률사무소였습니다. 경찰이 그 법률사무소를 방문했지만 변호사는 고객의 비밀을 지켜야 한다며 구체적인 내용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다만 박 씨가 법률 상담을 받은 것은 사실이라고 확인해 주었습니다. 어떤 상담이었는지는 알 수 없었지만 추측만 무성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이 사건은 단순한 실종이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두 사람은 각자 숨기고 있던 무언가가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회사 문제, 시댁과의 갈등, 그리고 알 수 없는 부산 방문과 법률 상담. 이 모든 것들이 실종과 관련이 있을까요? 아니면 전혀 관계없는 각자의 개인적인 일들이었을까요? 우리는 아직 답을 모릅니다. 하나의 메모가 수사의 방향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10월 12일 일요일 14시 광안리. 대체 누구와의 약속이었을까요? 지난 이야기에서 호텔 객실 조사를 통해 발견된 의문의 단서들을 전해드렸습니다. 오늘은 박수진 씨의 수첩에 적혀 있던 광안리 약속을 추적하는 자정과 새롭게 드러난 사실들을 살펴보겠습니다. 10월 17일 금요일, 경찰은 광안리 일대를 집중적으로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박수진 씨의 수첩에 적힌 10월 12일 일요일 14시 광안리라는 메모가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실종된 날이 10월 11일 토요일 저녁이었으니 만약 두 사람이 그날 밤을 무사히 보냈다면 다음 날인 12일 일요일 오후 2시에 광안리에서 누군가를 만날 예정이었던 것입니다. 경찰은 광안리 해변가의 카페와 식당들을 일일이 방문했습니다. 혹시 10월 12일 일요일에 신혼부부로 보이는 남녀를 목격한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하지만 일주일이 지난 시점이라 기억하는 사람을 찾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광안리 해변에서 작은 카페를 운영하는 한 사장이 경찰에 제보를 했습니다. 제보자는 50대 여성 강모 씨였습니다. 강 씨는 10월 12일 일요일 오후에 자신의 카페를 찾은 한 여성을 기억한다고 했습니다. 강 씨의 진술에 따르면 그날 오후 14시 30분경 혼자 온 여성이 카페 창가 자리에 앉아 1시간 넘게 바다를 바라보고 있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누군가를 기다리는 것 같았어요.
자꾸 시계를 보고 문 쪽을 쳐다보더라고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도 아무도 오지 않았어요. 강 씨는 그 여성이 점점 불안해하는 것 같았다고 기억했습니다. 경찰이 박수진 씨의 사진을 보여주자 강 씨는 확신할 수는 없지만 그 여성과 비슷해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머리 스타일과 옷차림이 비슷한 것 같아요. 하지만 워낙 멀리서 봐서 얼굴까지는 정확히 기억나지 않습니다. 강 씨는 당시 그 여성이 검은색 재킷에 청바지를 입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경찰은 강 씨의 카페 근처 CCTV를 확인했습니다. 다행히 카페 입구를 비추는 CCTV가 하나 있었습니다. 영상을 확인한 결과 10월 12일 일요일 오후 14시 20분경 혼자 카페에 들어가는 여성의 모습이 포착되었습니다. 하지만 화질이 좋지 않아 얼굴을 명확히 식별하기는 어려웠습니다. 경찰은 영상 속 여성의 체형과 걸음걸이를 분석했습니다. 박수진 씨의 가족들에게도 영상을 보여주었습니다. 박 씨의 어머니는 걷는 모습이 우리 딸 같기는 한데 확실하지는 않다고 말했습니다. 확정하기에는 증거가 부족했습니다. 만약 그 여성이 정말 박수진 씨였다면 몇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첫째, 박 씨는 10월 11일 밤 호텔에서 남편과 함께 사라진 것으로 추정되는데 어떻게 다음날 혼자 광안리에 나타난 걸까요? 둘째, 이준호 씨는 어디에 있었던 걸까요? 셋째, 박 씨가 기다리던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경찰은 박수진 씨의 휴대전화 통화 기록을 다시 한번 면밀히 검토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실종 일주일 전인 10월 4일, 박 씨가 부산 지역 번호로 전화를 받은 기록이 있었던 것입니다. 통화 시간은 15분 정도였습니다. 그 번호를 추적한 결과 부산 광안리 지역의 한 부동산 중개소였습니다. 경찰이 그 부동산을 강문에 조사한 결과 10월 초순경 박수진 씨로 추정되는 여성이 전화로 광안리 인근 원룸 매물에 대해 문의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자 이모 씨의 진술에 따르면 그 여성은 혼자 살 집을 알아보고 있었다고 합니다. 보증금 1,000만 원, 월세 50만 원 정도의 작은 원룸을 찾더라고요. 빨리 구해야 한다고 급하게 말했습니다. 이 씨는 여성에게 몇 가지 매물을 소개했지만 결국 계약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이 정보가 알려지면서 수사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습니다. 박수진 씨가 혼자 부산에서 살 집을 알아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남편과 떨어져 살 계획이 있었던 걸까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었던 걸까요? 경찰은 이준호 씨에게 이 사실을 물어보기 위해 그의 가족들을 다시 만났습니다. 이 씨의 어머니는 며느리가 부산에 집을 알아본다는 이야기를 전혀 듣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그런 계획이 있었다면 아들이 저에게 말했을 텐데요. 아마 아들도 몰랐을 겁니다. 박수진 씨의 부모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딸이 부산 이사를 생각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없었습니다. 박 씨의 어머니는 딸아이가 치댈 문제로 힘들어하긴 했지만 남편과 헤어질 생각까지 했을 것 같지는 않아요 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이준호 씨의 회사에서도 추가 조사가 이루어졌습니다. 회사 내부 감사팀이 이 씨의 업무를 재검토한 결과 해외 거래 과정에서 약 3억 원 정도의 금액 흐름이 불분명하다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회사 측은 이 씨가 고의로 횡령한 것인지 아니면 실수인지 아직 판단하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이 씨의 직속 상사는 경찰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대리가 실종되기 직전에 제게 상담을 요청한 적이 있습니다. 업무상 실수를 한 것 같다며 어떻게 해야 할지 조언을 구했어요. 저는 정직하게 보고하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 씨는 결국 보고하지 않고 신혼여행을 떠났던 것입니다. 이제 그림이 조금씩 그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준호 씨는 회사에서 큰 문제를 안고 있었고, 박수진 씨는 시댁 갈등과 함께 혼자 부산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었던 것으로 보였습니다. 두 사람은 각자 고민이 있었고, 그 고민들이 신혼여행 중에 폭발한 것은 아닐까요? 하지만 여전히 의문은 남았습니다. 두 사람은 왜 모든 짐을 두고 호텔을 떠났을까요? 10월 12일 일요일 광안리에서 박수진 씨가 기다리던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그리고 이준호 씨는 그 시간에 어디에 있었을까요? 수사는 계속되고 있었지만 두 사람의 행방은 여전히 알 수 없었습니다. 시간만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시간은 많은 것을 바꿉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날이 영원히 계속됩니다. 지난 이야기에서 박수진 씨의 수첩에 적힌 광안리 약속과 두 사람이 각자 안고 있던 고민들을 전해드렸습니다. 오늘은 실종 한 달이 지난 후 달라진 상황과 이 사건을 바라보는 다양한 시각들을 살펴보겠습니다. 2003년 11월 중순, 이준호 씨와 박수진 씨가 실종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경찰의 대규모 수색은 중단되었고, 적극적인 수사도 예전만큼 활발하지 않았습니다. 새로운 단서가 나오지 않는 상황에서 다른 사건들도 처리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언론의 관심도 점차 다른 곳으로 옮겨가고 있었습니다. 처음 며칠간은 메이저 신문과 방송에서 크게 다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보도 빈도가 줄어들었습니다. 다만 부산 지역 언론에서는 여전히 이 사건을 주기적으로 다루고 있었습니다. 당시 부산 지역 신문에 실린 기사를 보면 다양한 추측들이 제기되었습니다. 일부에서는 두 사람이 각자의 문제를 피해 계획적으로 사라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준호 씨의 회사 문제와 박수진 씨의 부산 원룸 문의가 그 근거로 제시되었습니다. 반면 다른 의견도 있었습니다. 한 범죄심리학 교수는 신문 인터뷰에서 짐을 모두 두고 갔다는 점, 신용카드와 현금을 가져가지 않은 점을 볼 때 계획적 도주로 보기는 어렵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는 우발적인 사건에 휘말렸을 가능성이 더 높다고 말했습니다. 시민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갈렸습니다. 인터넷 게시판에는 이 사건에 대한 다양한 추측들이 올라왔습니다. 일부는 부부 갈등 끝에 비극적인 일이 벌어진 것이라고 주장했고, 다른 이들은 제3자의 개입을 의심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추측일 뿐 근거는 없었습니다. 한편 두 사람의 가족들은 각자 다른 방식으로 이 상황을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이준호 씨의 어머니 정모 씨는 여전히 아들이 살아 돌아올 것이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정 씨는 매주 부산을 찾아 실종자 전단을 돌리고 주변 사람들에게 아들의 행방을 물었습니다. 정 씨는 한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 아들은 책임감 강한 아이입니다. 설령 문제가 있었다 해도 어머니한테 연락 한 통 없이 사라질 아이가 아닙니다. 분명 무슨 일이 있었을 겁니다. 정 씨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다고 기사는 전했습니다. 박수진 씨의 부모님은 조금 다른 반응을 보였습니다. 박 씨의 아버지는 경찰에게 딸아이가 시집살이가 힘들어서
잠시 도망친 것일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한 달이 넘도록 연락이 없다는 것이 이상하다고 덧붙였습니다. 박 씨의 어머니는 말을 아꼈지만 걱정과 불안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양가 가족 사이에는 미묘한 긴장감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이준호 씨 측에서는 며느리가 남편을 어딘가로 끌고 간 것은 아닌지 의심했고, 박수진 씨 측에서는 사위의 회사 문제가 실종의 원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두 집안은 점점 소원해졌고 나중에는 서로 연락도 끊었다고 합니다. 11월 말 이준호 씨의 회사에서 공식 발표가 있었습니다. 내부 감사 결과 이 씨의 업무 처리 과정에서 금전적 손실이 발생했으며 이것이 고의인지 과실인지는 아직 확정할 수 없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회사는 이 씨가 돌아오면 사실 관계를 명확히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발표가 나간 후 일부 언론에서는 이준호 씨가 회사 돈 문제를 피해 도주한 것이라는 보도를 내보냈습니다. 이에 이 씨의 가족들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이 씨의 어머니는 우리 아들은 그런 사람이 아니다며 언론의 무책임한 보도를 비판했습니다. 박수진 씨가 근무하던 중학교에서는 11월 말 임시 교사를 채용했습니다. 박 씨가 돌아올 때까지 학생들의 수업 공백을 메우기 위해서였습니다. 교 측은 박 씨의 복직을 위해 자리를 남겨두겠다고 밝혔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가능성은 희박해 보였습니다. 박 씨의 제자들은 선생님의 실종 소식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일부 학생들은 박 씨를 위한 편지를 써서 학교 게시판에 붙였습니다. 선생님, 빨리 돌아오세요. 선생님이 보고 싶어요. 라는 문구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동료 교사들도 박 씨를 걱정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일상은 계속되었습니다. 12월 초 경찰은 이 사건을 미제 사건으로 분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더 이상 적극적인 수사를 진행하기 어렵다는 판단에서였습니다. 다만 새로운 제보나 단서가 나올 경우 언제든 수사를 재개할 수 있도록 사건 기록을 보관하기로 했습니다. 당시 수사를 담당했던 경찰관은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모든 가능성을 검토했으나 결정적 증거를 찾지 못했다. 두 사람이 자발적으로 떠났는지, 사고를 당했는지, 범죄에 휘말렸는지 확정할 수 없다. 다만 모든 짐을 두고 간 점, 금전을 가져가지 않은 점은 계획적 실종 가능성을 낮춘다. 해운대의 그 호텔은 여전히 영업을 계속했습니다. 두 사람이 묵었던 객실도 다시 손님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호텔 측은 이 사건이 호텔의 안전 문제와는 무관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실제로 두 사람이 호텔을 나간 후 무슨 일이 벌어진 것으로 추정되었기 때문에 호텔의 책임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동안 그 호텔을 찾는 신혼부부들이 줄어든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불길한 사건이 일어난 곳이라는 인식 때문이었습니다. 호텔은 할인 이벤트를 진행하며 이미지 개선에 노력했고 몇 달 후에는 다시 예전 수준을 회복했습니다. 2003년이 저물어가고 있었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기였지만 두 사람의 가족들에게는 여전히 그날이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이준호 씨의 어머니는 크리스마스 트리를 꾸미지 않았습니다. 박수진 씨의 부모님도 연말 모임을 모두 사양했습니다. 그들에게 연말은 아무 의미가 없었습니다.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이 사건은 조금씩 희미해져 갔습니다. 새로운 사건들이 일어났고 언론의 관심은 다른 곳으로 옮겨갔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의 가족들과 가까운 친구들에게는 여전히 현재 진행형인 고통이었습니다. 대체 그날 밤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두 사람은 지금 어디에 있을까요? 살아있다면 왜 연락을 하지 않는 걸까요? 질문은 많았지만 답은 없었습니다. 어떤 사건은 시간과 함께 잊혀지지만 어떤 사건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 큰 의문을 남깁니다. 지난 이야기에서 실종 한 달 후의 상황과 미제 사건으로 분류된 경위를 전해드렸습니다. 오늘은 시간이 더 흘러 몇 년이 지난 후의 상황과 이 사건에 대한 새로운 시각들을 살펴보겠습니다. 2005년 봄, 이준호 씨와 박수진 씨가 실종된 지 1년 반이 지났습니다. 부산 해운대는 여전히 관광객들로 붐볐고 두 사람이 묵었던 호텔도 평범하게 영업을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사건 직후 한동안 조용했던 그곳은 이제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활기를 되찾았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의 가족들에게 시간은 멈춰 있었습니다. 이준호 씨의 어머니 정모 씨는 여전히 부산을 찾았습니다. 빈도는 줄었지만 한 달에 한 번은 부산에 내려와 아들을 찾았습니다. 해운대 해변을 걸으며 혹시 아들의 흔적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기대했습니다. 정 씨의 건강은 눈에 띄게 나빠졌습니다. 아들이 사라진 후 불면증에 시달렸고 식사도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정 씨를 보며 안타까워했지만 누구도 위로의 말을 건네기 어려웠습니다. 무슨 말을 해도 그 상실감을 채워줄 수는 없었기 때문입니다. 박수진 씨의 부모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박 씨의 아버지는 실종 후 1년 만에 운영하던 작은 가게를 정리했습니다. 일에 집중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박 씨의 어머니는 딸의 방을 그대로 보존했습니다. 옷장 속 옷들, 책상 위 물건들, 모든 것을 딸이 떠나던 그날 그대로 두었습니다. 박 씨가 근무하던 중학교에서는 새로운 음악 교사가 정식으로 부임했습니다. 학교는 더 이상 박 씨를 기다릴 수 없었습니다. 학생들도 새로운 선생님에게 적응했고 박 씨를 기억하는 학생들도 점차 줄어들었습니다. 시간은 그렇게 모든 것을 바꿔놓았습니다. 이준호 씨가 다니던 세사는 내부 감사를 마무리했습니다. 결론은 이 씨의 업무 처리 과정에서 세사에 손실이 발생했으나 고의인지 과실인지 명확히 판단하기 어렵다는 것이었습니다. 회사는 이 씨가 돌아오면 사실 관계를 확인하겠다는 입장을 유지했지만 실제로는 이미 사건을 정리한 상태였습니다. 2006년 여름, 예상치 못한 제보가 경찰에 들어왔습니다. 제주도에서 민박을 운영하는 한 주민이 이준호 씨와 비슷한 남성을 봤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제보자는 2006년 5월경 자신의 민박집 근처에서 혼자 산책하는 남성을 여러 차례 목격했다고 했습니다. 그 남성은 30대 중후반으로 보였고 말수가 적었으며 주로 혼자 시간을 보냈다고 합니다. 제보자는 뉴스에서 본 이 씨의 사진과 비슷해 보여 신고했다고 했습니다. 경찰은 즉시 제주도로 출동해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그 남성의 신원을 확인한 결과 이준호 씨가 아니었습니다. 비슷한 나이대의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오인이었던 것입니다. 이 씨의 어머니는 제주도까지 내려갔다가 실망한 채 돌아와야 했습니다. 한 번 더 희망이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2007년 초, 한 방송사에서 미제 사건 특집 프로그램을 제작하면서 이 사건을 다시 다뤘습니다. 사건 발생 3년이 지난 시점에서 그동안의 수사 경과를 정리하고 새로운 시각으로 사건을 분석하는 내용이었습니다.
프로그램에는 범죄 심리학자, 전직 형사, 그리고 두 사람의 가족들이 출연했습니다. 방송에서 한 범죄 심리학자는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두 사람 모두 각자 큰 스트레스를 안고 있었습니다. 이준호 씨는 회사 문제로, 박수진 씨는 시댁 갈등으로 힘들어했죠. 신혼여행은 행복한 시간이어야 했지만 오히려 두 사람의 문제가 폭발하는 계기가 되었을 수 있습니다. 전직 형사는 다른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모든 짐을 두고 간 것은 급하게 떠났다는 의미입니다. 계획적이었다면 최소한의 짐은 챙겼을 겁니다. 저는 두 사람이 호텔을 나간 후 예상치 못한 상황에 휘말렸을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방송 후 몇 건의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대부분 비슷한 사람을 봤다는 목격담이었지만 확인 결과 모두 다른 사람들이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의 기억은 흐려지고 오인 신고만 늘어났습니다. 한편 인터넷에서는 이 사건에 대한 다양한 분석과 추측이 이어졌습니다. 일부 네티즌들은 두 사람이 새로운 신분으로 어딘가에서 살고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다른 사람들은 사건 당일 밤 불의의 사고를 당했을 것이라고 추측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근거 없는 추측일 뿐이었습니다. 2007년 가을, 이준호 씨와 박수진 씨의 가족들은 법원에 실종 선고를 신청했습니다. 실종된 지 4년이 지났고 생사를 확인할 방법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법원은 관련 서류를 검토한 후 실종 선고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 일부 사람들은 가족들이 두 사람을 포기한 것이라고 비난했습니다. 하지만 실종 선고는 법적 절차일 뿐 가족들이 포기한다는 의미는 아니었습니다. 재산 정리와 각종 행정 처리를 위해 필요한 과정이었습니다. 이준호 씨의 어머니는 언론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실종 선고를 한다고 해서 아들을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여전히 아들이 살아 돌아올 것이라고 믿습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처리해야 할 일들이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이런 절차를 밟는 것입니다. 양가 가족 사이의 관계는 여전히 소원했습니다. 실종 초기에 시작된 갈등은 시간이 지나도 해소되지 않았습니다. 각자 상대방에게 책임을 돌리는 마음이 있었고, 만나면 서로 상처를 주고받을 것 같아 연락을 끊고 지냈습니다. 해운대 해변의 그 카페는 여전히 영업을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실종 당일 박수진 씨로 추정되는 여성을 목격했던 카페 사장 강모 씨는 가끔 그날을 떠올렸습니다. 만약 그 여성이 정말 박수진 씨였다면 제가 좀 더 관심을 가졌어야 했을까요? 그랬다면 뭔가 달라졌을까요? 강 씨는 때때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시간이 흘러도 이 사건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단서는 있었지만 연결되지 않았고, 증언은 있었지만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은 여전히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2003년 10월 11일 토요일 저녁,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두 사람은 왜 모든 것을 두고 호텔을 나갔을까요? 그리고 지금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는 아직 답을 모릅니다. 20년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의 진실은 여전히 어둠 속에 묻혀 있습니다. 지난 이야기에서 시간이 흘러 몇 년 후의 상황과 실종 선고, 절차까지 전해드렸습니다. 오늘은 현재까지의 상황과 이 사건이 우리에게 남긴 것들을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2010년대가 시작되면서 이 사건은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거의 사라졌습니다. 가끔 미제,
사건을 다루는 프로그램에서 짧게 언급되는 정도였습니다. 새로운 세대는 이 사건에 대해 알지 못했고, 해운대를 찾는 관광객들도 20년 전 그곳에서 신혼부부가 사라졌다는 사실을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이준호 씨의 어머니 정모 씨는 2015년경 건강이 크게 악화되었습니다. 오랜 시간 아들을 찾아 헤매며 쌓인 스트레스와 슬픔이 몸을 망가뜨린 것입니다. 정 씨는 병원 치료를 받으면서도 여전히 아들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우리 준호가 돌아오면 내가 맛있는 거 많이 해줄 거야 라고 중얼거렸다고 합니다. 정 씨는 2018년 세상을 떠났습니다. 임종 직전까지도 아들의 이름을 불렀다고 합니다. 장례식장에는 많은 사람들이 조문을 왔지만 정작 아들 이준호 씨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빈소에는 이 씨의 사진이 놓여 있었고 그 옆에는 아들아, 엄마 먼저 간다. 어디에 있든 건강하게 살아라 라는 글귀가 적힌 편지가 놓여 있었습니다. 박수진 씨의 부모님은 여전히 생존해 계십니다. 이제 팔순을 바라보는 나이가 되었습니다. 두 분은 여전히 딸의 방을 그대로 보존하고 있습니다. 가끔 그 방에 들어가 딸의 물건들을 만지며 추억에 잠긴다고 합니다. 박 씨의 어머니는 딸아이가 언젠가 돌아올 것 같아서 방을 그대로 두고 있다고 말합니다. 두 사람의 친구들도 나이를 먹었습니다. 이준호 씨의 대학 동기들은 40대 중반이 되었고 박수진 씨의 동료 교사들도 대부분 정년을 바라보는 나이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가끔 모임에서 두 사람 이야기를 꺼냅니다. 준호는 지금 어디서 뭘 하고 있을까? 수진이는 행복하게 살고 있을까? 하는 이야기들입니다. 경찰 기록상 이 사건은 여전히 미제 사건으로 남아 있습니다. 공소시효가 없기 때문에 언제든 새로운 단서가 나오면 수사를 재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10년간 의미 있는 제보는 단 한 건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사건 담당자도 여러 차례 바뀌었고 현재 담당 경찰관은 이 사건이 일어났을 때 갓 경찰이 된 신입이었다고 합니다. 2020년대 들어 인터넷에서 이 사건에 대한 관심이 다시 조금씩 높아졌습니다. 미제 사건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이 사건을 재조명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당시 뉴스 기사를 찾아 분석하고 새로운 가설을 제시하는 글들이 올라왔습니다. 일부 네티즌들은 두 사람이 새로운 신분으로 해외에서 살고 있을 것이라고 추측했습니다. 각자의 문제에서 벗어나기 위해 계획적으로 사라졌다는 주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여권 사용 기록이 없고 해외 송금 내역도 없다는 점에서 이 가설은 설득력이 떨어졌습니다. 또 다른 사람들은 두 사람이 호텔을 나간 후 사고를 당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해안가에서 추락사고가 있었거나 교통사고를 당했을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부산 일대를 샅샅이 수색했고 당시 사고 기록도 확인했지만 두 사람과 관련된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이 우리에게 남긴 것은 무엇일까요? 어쩌면 평범해 보이는 일상 뒤에 우리가 모르는 고민과 아픔이 숨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것인지도 모릅니다. 행복해 보이는 신혼부부도 각자 감당하기 힘든 무게를 지고 있었습니다. 또한 이 사건은 가족의 의미를 다시 생각하게 합니다. 두 사람의 부모님들은 20년이 지난 지금도 자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돌아오지 않는 자녀를 위해 방을 보존하고 매일 그들을 그리워합니다. 가족이란 이렇게 끝없이 기다리고 바라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답을 찾지 못하는 고통에 대해 말합니다. 죽음도 아니고 생존도 아닌 그저 알 수 없음이라는 상태가 얼마나 보통스러운지 보여줍니다. 확실한 결말이 있다면 슬프더라도 받아들이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는 매일이 그날의 연속입니다. 2023년 현재 이준호 씨는 52살, 박수진 씨는 49살이 되었습니다. 만약 살아계시다면 이제 중년의 나이입니다. 어디선가 다른 이름으로 다른 삶을 살고 계실까요? 아니면 20년 전 그날 밤 우리가 모르는 비극을 맞이했을까요? 당시 기록을 다시 살펴보면 몇 가지 의문점들이 남습니다. 호텔 CCTV에 잡히지 않고 어떻게 건물을 빠져나갔을까요? 박수진 씨의 수첩에 적힌 광안리 약속은 누구와의 약속이었을까요? 이준호 씨가 신혼여행 전 혼자 부산을 방문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그리고 두 사람은 왜 모든 짐을 두고 떠났을까요? 이 모든 질문에 대한 답은 아직 없습니다. 어쩌면 영원히 알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를 기억하는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아직도 답을 찾지 못한 많은 사건들이 있고 여전히 가족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잊지 않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2003년 10월 부산 해운대에서 무언가를 목격하신 분이 계시다면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도 경찰에 제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2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진실을 찾고 있는 가족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사건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두 사람에게 무슨 일이 있었다고 보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라진 기록들은 앞으로도 여러분과 함께 잊혀진 이야기들을 찾아 나누겠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으로 다음 이야기도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라진 기록들이었습니다.